평양에는 지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류에서,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 자료에서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사람이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새벽, 조직지도부 인사과장 류창민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간부들의 승진과 강등을 결정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인사 서버에 접속해 누군가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후 그 자신의 이름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삭제된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류창민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금식 부국장이었습니다. 박금식은 조직지도부에서 15년간 근무한 고참 간부였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시스템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미리 지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사라진 걸까요?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류창민은 왜 자신을 삭제한 사람의 이름까지 지워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평양 권력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벌어진 48시간의 기록입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내일도 남아있을까?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평양 조직지도부 5층 회의실입니다. 새벽 6시 30분, 회의 시작 10분 전입니다. 평소라면 간부들이 서류를 넘기며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23명의 참석자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지켜보며 숨을 참는 분위기입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용 자료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흰색 표지에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늘 보던 양식 그대로입니다. 표지, 목차, 보고 항목까지 정확히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료를 펼쳐 들었지만 누구도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첫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는 고고 책임자 이름이 적히는 칸이 있습니다. 항상 인사과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예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인사과장 류창민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간부가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혹시 자기 것만 잘못 인쇄된 건 아닐까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의 자료도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일부러 뺀 거 맞지? 옆 사람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줄 뒤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진짜 삭제된 거야? 왜 아무 설명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속삭임조차 서로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주목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삭제는 북한 내부에서 단순한 누락이 아닙니다. 존재 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위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양에서 30년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려 감췄습니다. 한 간부는 펜을 들어 뭔가 적으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입술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려 물이 출렁거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공포는 또 한 사람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23명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류창민 과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확히 6시 4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류창민 과장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진행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박금식 부국장은 자료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지도부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고참 간부입니다. 48살, 안경을 쓴 단정한 외모의 말투는 정확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그조차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류창민 과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 만에 서류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박금식은 류창민과 같은 해에 입사했습니다. 함께 신입교육을 받았고 같은 건물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류창민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상부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사라진 걸까요? 박금식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외부와 접촉했을까? 아니면 내부 정보를 유출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잘못 건드렸을까? 하지만 어떤 가능성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류창민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금식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보고 순서가 왔을 때 일어나 자기 파트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중간에 10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박금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인 최진혁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류 과장 소식 들으셨죠? 박금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네. 자네도 아는 거 있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상하지 않나? 아무 예고도 없이. 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금식은 최진혁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박금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고맙네. 최진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금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를 조심해야 할까요? 회의 자료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은 온통 인사과장 류창민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지도부 인사과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승진자 명단, 강등자 목록, 조사 대상 간부들까지 모든 인사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파일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려내지는지 결정하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설명합니다. 류창민 과장은 인사 서버의 관리자 등급 계정을 가진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조직 지도부 전체에서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류창민 과장, 인사부 국장,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특급 계정 하나입니다. 이 계정들은 모두 보위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누군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보위부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로그인 시각, 접속 위치, 수정한 파일 목록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북한 시스템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합니다. 권력을 다루는 정보일수록 감시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고가 없었습니다. 류창민 과장의 마지막 접속에 대한 보위부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보고를 막았거나 혹은 보고 자체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평양 고려호텔 2층 식당입니다. 3월 25일 밤 10시 40분경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 4명과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한 뒤 혼자 나가는 모습이 CCTV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를 것 없었고 누가 따라붙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52분이었습니다. 차는 호텔을 빠져나가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흔적이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평양 중구역에 있었는데 차량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량 위치 기록은 자정 직전에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대동강 근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량 추적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23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원이 꺼졌습니다. 정확히 23시 20분 37초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인사 서버에 접근 기록이 남았습니다. 관리자 계정입니다. 접근자 아이디는 류CM, 류창민 과장의 계정이었습니다. 로그인 시각은 23시 20분 41초입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지 4초 후입니다. 그는 사라지기 직전 직접 인사 서버에 로그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더 큰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왜 사라지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서버에 접속했을까요? 무엇을 지우거나 수정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작업을 수행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박금식 부국장은 복도에서 오래된 동료 하나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류 과장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글쎄, 엊그제였나?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평소랑 똑같더라고. 이상한 점은 없었어? 없었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지. 혹시 최근에 류 과장이 뭔가 걱정하는 모습 본 적 있나?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 뭔가 알고 있어. 박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금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입니다. 조직지도부 지하 1층 서버실입니다. 이곳은 모든 인사 정보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서버 담당 김혁수는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기술자로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였습니다. 김혁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접속 로그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23시 20분대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리자 계정 류CM의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로그인 시각은 23시 20분 41, 로그아웃 시각은 23시 32분 18초였습니다. 총 접속 시간은 11분 37초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인사관은 보통 오후 6시면 퇴근합니다. 밤 11시가 넘어 서버에 접속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혁수는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접속 중 수정된 파일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금식 부국장의 인사 파일이었습니다. 수정 시각은 23시 28분 14초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권한이 없었습니다. 관리 자급 파일은 서버 담당자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김혁수는 백업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정 사항은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금식 부국장의 백업 파일이 없었습니다. 원본 파일만 있고 이전 버전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정이 아니라 완전한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김혁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간부의 파일이 갑자기 교체되었고 일주일 후 그 간부는 사라졌습니다. 김혁수는 당시 이 일을 보위부에 보고했고 보위부에서는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혁수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체 접속 로그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류창민 과장의 최근 한 달간 접속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업무 시간대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48분에 짧은 접속이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수정한 파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 파일을 열람만 했습니다. 열람한 파일은 박금식 부국장의 인사 파일이었습니다. 김혁수는 깨달았습니다. 류창민 과장은 3월 15일에 먼저 박금식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3월 25일 밤에 그 파일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김혁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보고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그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혁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위부 감청과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상대가 받았습니다. 감청과입니다. 혁수입니다. 지금 보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인사 파일이 전체 교체됐습니다. 어젯밤이요. 누가? 관리자 류창민 과장 계정이었습니다. 실종됐다는 사람이? 네. 그리고 삭제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김혁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금식 부국장입니다.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나갔습니다. 김혁수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삭제됐지? 사라지기 4시간 전입니다. 정확히는 23시 28분 14초입니다. 알겠다. 추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정보인지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사라지기 전에 부국장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혁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류창민 과장의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류창민 과장 자신의 인사 파일입니다. 그의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파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직급, 근무 기록,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삭제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23시 31분 52초였습니다. 김혁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류창민 과장은 먼저 박금식 부국장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 자기 자신의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순서가 정확했습니다. 먼저 타인을, 그 다음 자신을 지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입니다. 박금식 부국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진혁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금식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무슨 일인가? 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버실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무슨 보고? 류 과장이 사라지기 전에 인사 서버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수정했다고요. 박금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파일? 최진혁은 박금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국장님 파일입니다. 박금식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국장님 파일이 전체 교체됐다고 합니다. 백업도 모두 삭제됐고요. 전체 교체? 네, 원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 파일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박금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파일이 교체됐다고?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보고를 했나? 서버 담당 김혁수가 보위부에 직접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뭐라고?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답니다. 조용히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박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과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부국장님이 표적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표적이라. 박금식은 최근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었나? 잘못 말한 게 있었나? 누구를 화나게 한 적이 있었나? 생각을 거듭했지만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2달 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승진 예정자 명단에 문제를 제기했던 일입니다. 실적이 부족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인물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금식은 그때 그 인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정훈입니다. 35살의 젊은 간부였습니다. 실적은 평범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승진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박금식은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그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일까? 박금식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정훈의 배경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한 연줄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명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는 게 좋겠네.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부국장님. 최진혁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금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일정과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업무만 했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건을 제외하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일 때문일까? 박금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11시입니다. 보위부 본부 건물 4층 조사실입니다. 간부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수, 보위부 고위 간부로 20년 넘게 내부 조사를 담당해온 인물입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류창민 과장의 파일, 다른 하나는 박금식 부국장의 파일입니다. 한명수는 먼저 류창민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류창민은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정확했고 업무 처리도 깔끔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일체 없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사적인 만남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언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사라진 걸까? 한명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류창민의 최근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통화였습니다. 동료들과의 짧은 통화, 가족과의 통화,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3분에 0.8초간 연결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0.8초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끊긴 시간입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코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당 비서국 직통 번호였습니다. 일반 간부는 걸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특별한 승인 코드가 있어야만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건 상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뜻입니다.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밤 류창민은 비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 48분에 인사 서버에 접속해 박금식 부국장의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수는 박금식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년간 조직지도부에서 근무했고 성실한 업무 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인 1월 20일 회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승진 예정자 명단 검토 회의였습니다. 박금식은 회의석상에서 한 인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동무는 실적이 부족합니다. 승진 기준에 미달합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금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결국 김정은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명수는 김정은의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별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삼촌은 당 비서국 소속 고위 간부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비서국 부국장급 인물이었습니다. 한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금식은 김정은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철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김철수는 조카의 승진 실패를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금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명수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1월 20일 박금식이 김정은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3월 15일 류창민이 비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류창민이 박금식의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3월 25일 류창민이 박금식의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숙청 패턴이었습니다. 한명수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상부에서 누군가를 제거하려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실행자를 지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실행자는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실행자 자신도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도 안전하고 실행 과정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남는 건 2개의 빈자리뿐입니다. 한명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박금식 건은 상부 지시로 확인됩니다. 비서국에서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류창민 과장이 사라지기 전 비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박금식 부국장의 파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겠네. 더 이상 조사하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명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금식,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군. 다음 날 오전 8시입니다. 박금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조직지도부 건물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금식은 자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본관입니다. 오전 9시에 3층 회의실로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박금식은 멈춰 섰습니다. 본관 3층 회의실입니다. 그곳은 조사 대상자를 소환하는 장소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말했나? 아니요, 그냥 출석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박금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입니다. 45분 후에 회의실로 가야 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금식은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사진, 수첩, 펜, 명함들입니다. 그는 가족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휴가 때 찍은 것입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본관 3층 회의실 소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메모를 쓰고 나서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8시 55분 박금식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몇 명의 동료들이 그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박금식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본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금식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내와 아들은 무사할까? 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문 양쪽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금식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금식 부국장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금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3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금식 부국장, 앉으시죠. 박금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부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부국장의 업무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지적입니까? 인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충실히 수행했다고요? 상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충실한 업무였습니까? 박금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해명의 장소가 아니라 통보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간부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기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회의에서 김정은 동무의 승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미달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부국장 혼자 결정할 문제입니까? 아니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부는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공장으로 파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이라고요?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경험 있는 간부가 필요합니다. 부국장이 적임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박금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공장 파견은 사실상 좌천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박금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금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류창민 과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을 말입니다. 박금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박금식은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나와 조직 지도부에 배치받았고 승진을 거듭하며 부국장까지 올랐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책상 위에 놓고 남편 옆에 섰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박금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정말 가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강원도 공장은 사실상 유배지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보장도 없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박금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불빛이 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직 지도부 1층 게시판에 새 인사 발령이 붙었습니다. 박금식, 강원도 공장 파견입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읽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삭제된 건 두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는 박금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류창민 자신입니다. 평양의 권력은 늘 이랬습니다. 누군가를 지우면 지운 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 이름은 내일도 남아있을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